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65강 심화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우리 220페이지네요. 그죠? 220페이지. 자, 232번부터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ABCD가 양수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아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알고 있는 것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2번. 2번은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빼면은 요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쫓아가는 거니까 요거 맞아요, 무조건. 그죠? 요거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어디 있습니다. 이거 산수의 기하 평균이죠. 얘랑 얘가 역수고 얘랑 얘랑 역수죠. 그러니까 전개하게 되면요, 얘랑 얘 곱해서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서 또 1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랑 요거 곱하면 AB분의 BA 이렇게 되죠? AB분의 BA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죠. AD분의 BC 그 다음에 BC분의 AD 이렇게 됩니다. 역수가 나오게 되면 그놈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 4라는 거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놈도 참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역수관계를 갖게 되면 요놈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2 플러스 써드릴게요. 얘가 지금 AD분의 BC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C분의 AD죠. 자, 근데 요놈 자체가 어때요? 요놈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놈 전체의 값은 언제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요놈 전체의 값이. 자, 그러므로 이 부등호 쫓아가는 거 맞죠? 그죠? 자, 요것도 참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true. 자, 그 다음에는 요게 뭡니까? 얘는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증명을 했죠, 벌써.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대값하고 요놈 나왔는데요. 물론 요것도 확인은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연습 문제나 뭐죠? 필수 예제? 확인 체크 문제로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정리를 해봅니다. 자, 1번은요. 절대값. 이나 루트가 나오면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을 뺀 거다라고 그랬죠. 자, 요걸 가지고 증명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앞에 게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AB 요거 합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놈은 그냥 절대값이 없어져 버린 거 정리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A제곱하고 B제곱은 사라져 버리니까 남는 것이 2배의 절대값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가 이렇게 묶여서 나오겠죠? 결국은 AB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AB가 음수란 조건 아니죠. ABCD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놈은 양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죠. AB가 되니까 0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수라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가 음수라고 그러면 요게 음수면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AB가 양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AB가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등호 쫓아가면 되는 거죠? 자, 1번도 맞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이란 얘기인데 4번만 틀렸겠네? 그죠? 4번 증명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4번 봅시다. 자, 4번도 루트가 나왔으니까 앞에 거의 제곱, 루트 A,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뒤에 거죠? 루트 2배의 A 플러스 B, 요 놈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 A,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합칠 수 있죠? 루트 AB,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은 요거 없어져 버리니까 2A 마이너스 2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놈의 형태는 바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왜 썼는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빼내버리면 여기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게 왜 썼는지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루트의 제곱,
루트의 제곱. 자, 어떻다란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누구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A, B는 실수니까 양수 조건이니까 어차피 실수 조건에서 봐야 되죠. 부등식에는 실수밖에 없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바뀌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걸 쫓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잘못돼 있죠. 크거나 같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32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23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3번 보죠. 자, 부등식의 해가 요놈일 때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절대값 부등식이죠. 절대값 부등식은 여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게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b는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놈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1, 요놈은 마이너스 b라는 놈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b라는 놈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x의 범위를 빨리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 빼면서 a로 나눌 거니까 x의 범위라는 것은 1 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놈을 a로 나눈 거. 자, 요 놈은 b에서 1을 빼고 a로 나눈 거.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간단히 해봅시다. 결국은 요 놈의 조건이 얘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5가 되는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요,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A의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되죠. 어차피 B의 부호는 양수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A가 음수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건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게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누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 a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b 마이너스 1은 5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b라는 것은 누가 되냐면 a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2가 되죠. a 마이너스 2. 그러면 a 마이너스 2면 요게 넘어가 버리니까 a 마이너스 2가 5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4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것에 따른 b값 정해주면 되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넘어오면 1이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b가 2분의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자, 이것은 결국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죠?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요 놈이 5가 될 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5a가 되고요. 자, 두 번째 b 마이너스 1이 누가 되느냐? 바로 a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a가 될 때 요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요거 정리하게 되면 a가 넘어가면 그냥 이건 넘어오면 되네요. b는 이거 넘어가면 1마-a죠. b가 1마-a예요. 1마-a. 그러면 a-1이라는 얘기죠. a-2가 되겠습니다. 요 놈은 5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와요. a가 얼마 나옵니까? 4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역시 a는 4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b값 구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요거 넘어오면 2분의 3. b는 그냥 양수 2분의 3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24번 봅시다. 문제 보도록 하죠.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해서 다음 절대값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제 어떤 x라는 거예요. 어떤 x.
그러니까 x의 값에 대해서 만족하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면 x-a의 범위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큰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x의 범위 정리하게 되면 요 놈은 a-2보다 크고 바로 a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x입니다. x. 예,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안 돼. 자, 원래 x의 범위가 지금 누가 있냐면요. 0과 2가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이것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이런 식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a-2가 있고 a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a-2가 있고 a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가지려면 어떤 형태입니까? 뭐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런 형태나 아니면 요 안에서 놀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a-2라는 놈이 어디에서 놀아야 되느냐? a-2는 바로 여기나 여기나 뭐 여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2보다 왼쪽에서 놀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2는 2보다 왼쪽, 즉 작은 쪽에서 놀아야 되고요. 자, 거꾸로 a 플러스 2는 어디서 놀아야 되느냐? a 플러스 2라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거든요. 그러면 어디란 뜻이죠? 0보다 큰 곳에서 놀란 뜻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0보다 큰 곳에서 놀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 놈은 a는 4보다 작고요. 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5번 문제 보도록 하죠. 235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2, 4의 마마 가지면 되는 거니까. 자, 나와 있습니다. x는 작은 거 2보다 크고요. 큰 거 4보다 작답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이번에는 모든 실수 x 그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일단 저 식을 보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제곱이죠.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크다 그랬어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2a하고 a 보여야 됩니다.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결과가 x 플러스 2a와 x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죠. a가 0일 땐 뭐 무조건 성립해 버리니까 이건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자,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근이라는 것이 현재 누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a하고 a가 나와요. 근이. 그죠? 근데 a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생각해야죠.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지금 x의 범위가 누가 나와 있냐면 2하고 4가 나와 있거든요. 2하고 4. 그죠? 근데 a가 양수라면 근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0보다 크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가장자리 범위가 되죠. 가장자리 범위. 근데 그 가장자리 범위가 결국은 2와 4 사이에 있는 요 값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요거는 가장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놈은 양수가 한 놈은 음수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a와 a 사이에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a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a가 더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a는 양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가 왼쪽에 있고요. a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가장자리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a가 여기 가면 안 되겠죠. 다 포함하는 게 아니니까. a가 여기 와도 다 포함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a는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서 2, 4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 a라는 놈은 결국은 포함하기 위해서는 2일 때까지 가능하죠.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우리가 뭐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냐면 a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몇보다 작거나 같아요. 2의 왼쪽에서 놀아야 되죠. 2의 왼쪽에서 노는데 2와 같아도 되죠. 그래도 이렇게 가서 포함하게 되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역시 2하고 4가 있습니다. 2하고 4가 이렇게 있는데요. 또 가장자리 범위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i하고 a가 있으면 a가 음수면 이게 양수로 전환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a가 적어도 몇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A의 범위는 결국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은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모두 합친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 또는 요겁니다. 그죠? 교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또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6번 문제입니다. 236번 보죠. 자, 실수 xy z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이고 그랬죠? 자, 요거하고 요걸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 나오면 너희들 뭐라고 하겠어? 코시 부등식이라고 그러겠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이렇게 z로. 하나 더 넣은 거. 그럼 미지수 하나 더 채워서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하면은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ac 플러스 bd의 제곱보다. 자, 이랬었죠.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더 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지수가 하나 더 늘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d제곱 그 다음에 e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f제곱. 자, 이게 하나 더 는 겁니다. 이놈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두식 곱한 거 ad 플러스 be 플러스 cf의 제곱. 자,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분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입니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러면 두씩 곱한 거 x 플러스 2y 플러스 3z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하는 일만 남았죠. 간단히 하게 되면요. 3, 3은 9, 10, 14가 되는 거죠. 14배에 곱하기 얘가 1이죠. 그러니까 쓸 필요 없죠.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돼요. 요놈의 제곱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제곱이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4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것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최대값이라는 건 루트 14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237번 보도록 하죠. 237번 봅시다.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다음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야, 이거 너무 오래됐다, 그지? 필요 조건은 오래되긴 했지만 큰 놈이 작은 집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큰 놈이 작은 집이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 놈은 요 놈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작은 놈이 큰 집 들어가려면 널널이 빤스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작은 놈이 큰 집 들어가겠다는 뜻이야. 작은 놈이 큰 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서 뭐 알파 베타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는 뜻이죠. 자, 일단은 x제곱 요 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절대값 x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절대값의 제곱은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 자, 이걸 풀면 절대값 x가 이렇게 공통으로 튀어나오고요. 괄호 안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사이범위죠. 0과 3입니다. 그죠? 0 이상이고 3 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값 x는 이미 0 이상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쪽은 당연해. 이걸 왜 풀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만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x의 범위라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저걸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거 이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해야 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베타 이상이고 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포함해야 되냐면 오히려 얘가 얘를 포함해야 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요 위에 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이 보이고요. 3이 있어요. 자,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를 오히려 포함하랍니다. 이걸 다 포함하기 위한 A의 범위. A는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날아갔을 때 다 포함하려면 A가 이쪽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죠? 등호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어때야 됩니까? 3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같을 때도 되지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정리를 해보죠. 밑에 거 정리. 자, 역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있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이놈을 포함한답니다. 0은 이미 나와 있죠. 0이 어디냐면 여기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베타가 문제인데요. 베타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거죠. 0으로부터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작아져서 베타가 여기에 놓여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베타가 놓이는 겁니다. 그죠? 알파였네요. 알파. 여기가 알파였어요. 자, 베타가 놓이는 겁니다. 그럼 베타는 어디서 놀아야 돼요? 베타는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0 사이에서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베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하라는 게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최소값이죠. 요놈의 미니멈을 구하여라. 가장 작을 때. 자, 절대값이 씌워졌을 땐 0에 가까울수록이죠. 그죠? 그러면은 알파는 어차피 뭐가 정해졌냐면요. 알파라는 것은 3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밖에 안 나와요. 등호와 같은 3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3일 때. 알파는 3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일 때. 베타는요. 가장 작은 값이 마3,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이 0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럼 0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베타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6 돼버리죠. 0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일 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3에서 0 빼면은 3이니까 미니멈은 바로 얼마가 된다라는 거?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심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우리 부등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예상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풀어보시고,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